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에 나를 실망시킬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며 끊임없이 판단하죠.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상처는 생각보다 깊게 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나를 깊이 상처 입힐 때 마음을 열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 등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있었을 때 중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발을 걸고 있었을 때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조금만 더 잘 봤더라면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본성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소한 행동과 무의식적인 습관 속에서 말이죠. 오늘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나시면 첫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본성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손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손의 움직임과 습관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과 불안은 입이 아니라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순간의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몸에 밴 습관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1200명의 사람들을 6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그들의 손동작과 표정, 그리고 나중에 드러난 실제 행동 패턴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연구였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화 중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비비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 파기, 책임 회피, 거짓말 빈도가 일반인보다 무려 3.7배 높았습니다. 반면 손동작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신뢰도도 월등히 높았죠. 연구팀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손끝의 미세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신뢰도를 예고하는 가장 정확한 신호다. 그렇다면 사람의 손에서 본성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톱을 자세히 보세요. 손톱이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된 사람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자기 관리가 완전히 몸에 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깊고 약속도 잘 지키죠. 반대로 손톱이 지저분하거나 들쭉날쭉한 사람은 어떨까요? 단순히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 허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중요한 만남에 나가서도 손톱을 완전히 방치하고 오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난 너 정도는 대충 대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둘째, 대화 중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손가락을 꼬고 손톱을 뜯고 손을 계속 주무르면서 시선을 자꾸 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100% 확실하게 속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조급함, 그리고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손끝으로 다 새어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오래 두시면 결국 여러분도 언젠가는 속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셋째, 팔짱을 끼고 손을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짱을 단순히 편해서 끼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팔짱은 명확한 심리적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너한테 마음을 열 생각이 전혀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나는 너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팔짱을 낀다면 이미 속으로는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가봤자 나만 상처받습니다. 넷째, 손짓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말을 하면서 손을 휘휘 크게 흔들고 과장된 제스처를 남발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행동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줘,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내면의 허세와 불안의 표현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몸짓은 허세와 불안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진짜 자신감 있고 내면이 충실한 사람들은 손짓이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굳이 요란하게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괜히 요란하게 흔드는 손에는 허세와 불안이 가득 숨어 있다는 것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섯째, 손을 내미는 자세와 악수 방법을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악수할 때 손등이 위로 오도록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권력 의식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살짝 위로 해서 상대방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하게 악수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같은 눈높이에서 평등하게 대화하려는 사람이고요. 단 한 번의 악수에도 그 사람의 속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악수할 때 그 손의 각도와 힘의 정도를 꼭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톱이 지저분한 사람, 자기 관리와 타인 배려가 모두 부족합니다. 대화 중 손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속에 꿍꿍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팔짱을 자주 끼는 사람, 마음을 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손짓이 지나치게 큰 사람, 허세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손 내미는 자세, 그 사람의 권위의식과 배려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드러낸다. 말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자 숨기고 싶은 속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창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말보다 먼저 손을 보세요. 그 손끝에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결정적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표정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을 교묘하게 꾸며도 얼굴만큼은 완전히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찰나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속에는 그 사람이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숨겨진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는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1초도 안 되는 미세 표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이 무려 2,500명의 표정을 첨단 장비로 분석해서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표정에 단 0.2초 찰나를 정밀하게 캡처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성향과 성격을 가졌는지 예측해 본 것입니다. 결과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극히 짧은 순간의 예측이 무려 89%의 정확도로 들어맞았습니다. 미세한 입꼬리의 떨림 하나, 눈가 주름의 방향 하나, 순간적인 눈빛 변화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정에서 본성을 읽어내는 결정적인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웃을 때 눈이 함께 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꼬리는 활짝 올라가는데 눈가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차갑게 식어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건 전형적인 가식적 미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경계하거나 나와는 선을 긋고 지내자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기쁨을 느낄 때는 얼굴 전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특히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살짝 가늘어지죠. 이런 미소를 심리학에서는 뒤센 미소라고 부르는데 진심 어린 감정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정입니다. 반대로 입만 웃는 사람들은 내심 당신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아주 미세하게 웃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지만 눈가가 살짝 올라가면서 입꼬리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치는 표정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표정은 나는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 역시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지. 라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순간적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당신이 성공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합니다. 셋째, 칭찬을 들었을 때 시선을 자꾸 피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아유, 별거 아닌데요. 전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시선을 어딘가로 돌려버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더 칭찬해줘. 왜 이 정도로만 하지? 나를 더 인정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왜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지 하는 불만과 질투심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넷째,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눈을 아래로 내리깔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을 단순히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있거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지적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째, 웃음이 지나치게 크고 과장된 사람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큰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도 과장되게 웃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과장된 웃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허세와 불안의 다른 얼굴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나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야 라는 내면의 갈증과 불안이
과장된 표정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웃을 때도 자연스럽고 적절합니다.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여유로움이 느껴지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사람, 가식이 강하고 진심이 부족합니다. 남의 실수에 미소 짓는 사람, 우월감과 경쟁심이 강합니다. 칭찬에 불안해하는 사람,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합니다. 지적받을 때 시선 피하는 사람, 변명과 책임 회피 본능이 강합니다. 웃음이 지나치게 큰 사람, 허세와 불안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마음은 눈가의 미세한 주름 속에 숨어 있다. 말보다 표정이, 표정보다 그 찰나의 미세한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극히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결정적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사람은 걸을 때 말로는 절대 감출 수 없는 가장 솔직한 본심을 드러냅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 자존감,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장 정직한 행동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행동심리학과 연구팀은 무려 1,800명의 걸음걸이를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의 성격과 실제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사람들은 게으름, 책임 회피, 그리고 변명을 자주 하는 습관이 일반인보다 무려 4.2배 강했습니다. 보폭이 지나치게 크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과시 욕구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매우 뚜렷했고, 일정한 방향 없이 왔다 갔다 불규칙하게 걷는 사람들은 결정장애와 내면의 불안지수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 리더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단 한 걸음에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걸음걸이에서 본성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결정적 신호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을 질질 끄면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단순한 습관이 절대 아닙니다. 귀찮다, 대충 하자, 왜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하지? 라는 무의식이 발끝으로 그대로 새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작은 일도 자꾸 미루고 중요한 순간에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처음에는 좀 느긋한 성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발을 빼려고 합니다. 확실합니다. 둘째, 어깨를 움츠리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은 항상 바닥에 고정되어 있으며 어깨는 안으로 모아진 채로 걷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걸음걸이는 자존감이 낮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순하고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점점 지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중요한 결정 하나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상대방에게도 전이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은연중에 상대방의 자신감도 떨어뜨리는 말들을 하게 되죠. 셋째, 지나치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격이 급한 거 아닐까? 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 뒤에는 극심한 조급함과 내면의 불안,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만 빨리 보고 싶다는 강박적 심리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숨이 차고 급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깊이 있는 소통보다는 피상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이 앞서는 경향이 강하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넷째, 보폭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입니다. 보폭이 적당히 크면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넓게 내딛고 팔까지 과장되게 휘두르면서 걷는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나 좀 봐라, 내가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과시욕구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하게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고 리더십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관심과 주목이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는 강박을 보이게 됩니다. 다섯째, 일정한 방향 없이 왔다 갔다 걷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거나 갑자기 속도를 바꾸고 방향을 자주 수정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걸음걸이는 심각한 결정 장애와 우유부단함이 완전히 몸에 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정말 힘듭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말을 자꾸 바꾸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계속 달라지며 상대방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을 끌며 걷는 사람, 책임 회피와 게으름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어깨를 움츠린 사람, 자존감이 낮고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다. 걸음이 지나치게 빠른 사람, 불안과 조급함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보폭이 지나치게 큰 사람, 과시욕과 허세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방향 없이 걷는 사람, 결정 장애와 흔들림이 심한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 방향이 곧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과 잠시라도 함께 걸어보세요. 긴 말보다 단 몇 걸음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과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결정적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말버릇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이, 성격이, 심지어 가장 깊숙한 본성까지 모두 스며 있습니다. 표정은 어느 정도 연기할 수 있고 옷차림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만큼은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말버릇은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정말 흥미로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3년간 1,500명의 일상 대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인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 말버릇과 언어 패턴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뢰도와 인간관계 지속 가능성을 무려 94%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즉, 말버릇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성향과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단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말에서 본성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거 해봤는데, 나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대화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지를 어필하는데 집중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경험도 많고 자신감도 넘치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런 말버릇 뒤에는 강렬한 인정 욕구와 숨겨진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증이 말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내리누르거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려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자꾸 끊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리듬감 있게 이어져야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공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위에 있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권위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겉으로는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 전달하려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결국 당신은 들어주는 역할만 하게 되고 당신의 이야기와 감정은 제대로 공감받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제가 뭐요? 아니에요. 전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눈빛이나 표정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칭찬해줘. 왜 더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데? 하며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런 겸손 포장형 자기 어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근한 질투와 비교 심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중에는 뒤에서 사실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라는 식의 험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일반인보다 3.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넷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기분 나빴어? 그냥 재미있게 하는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농담도 못 받아주네. 이런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담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심리,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농담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당신에게도 상처 주는 말들을 툭툭 던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농담도 못 받아주냐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말을 돌려서 비꼬는 사람들입니다. 아, 너는 참 특이하다. 역시 너는 나랑 다르지. 그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말들 뒤에는 미묘하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난 너보다 위에 있어. 너의 선택은 좀 이상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속 비교 의식과 우월감이 은근하게 스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로 상대방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상 뭔가 흠을 잡거나 깎아내릴 요소를 찾으려 하고 은근히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던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직접적으로 깎아내릴 더 강한 말들을 찾아낼 사람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인정 욕구와 숨겨진 열등감이 강합니다. 남의 말을 끊는 사람, 권위의식과 무시 성향이 뚜렷합니다. 과한 겸손을 보이는 사람, 질투와 비교심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례한 농담을 하는 사람, 상대를 조종하고 깎아내리려는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비꼬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 경쟁심과 우월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세계가, 진짜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결정적 신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작은 행동입니다. 사람은 큰일이나 중요한 상황 앞에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행동 하나, 무심결에 나온 몸짓과 태도에는 평생 숨기고 싶었던 진짜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800쌍의 커플과 친구 관계를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의 손짓, 시선, 미세한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것입니다. 결과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상대에게 주는 신뢰도와 호감도 영향력이 말보다 무려 5.2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금세 사라지지만 작은 행동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서 신뢰를 쌓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작은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5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에서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행동입니다. 눈앞에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는데 굳이 문 닫힘 버튼을 누르면서 먼저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내 편의와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남이 조금 불편해도 내가 편하면 된다는 무의식적 이기심의 표현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가장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고려합니다. 둘째, 식당에서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필터 중 하나입니다.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본성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진짜 모습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에서 실시한 5년간의 추적 조사에서도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회피 성향이 현저히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행동입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허락도 없이 가방이나 서류를 뒤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선과 사적 영역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개인적 경계선도 점점 무너뜨리려 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물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당신의 사생활, 개인적 선택, 심지어 인간관계에까지 간섭하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SNS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 내 폰 속 내용이 더 중요해. 너는 내 완전한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소통과 경청의 기본조차 안 된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소외감과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입니다. 물 한 잔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거 잠깐만 건네줄래? 잠시만 이것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런 정말 사소한 부탁조차 귀찮아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마음을 나누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도움조차 기꺼이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도와줄 리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을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람들이 결국 큰 신뢰감도 주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 직원에게 무례한 사람, 약자에게 갑질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 타인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 사람, 배려심과 인정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작은 행동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것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말보다 작은 행동을 먼저 관찰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5번째이자 마지막 결정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정말 본성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바뀔 수 없는 걸까요? 혹시 나도 이런 습관들 중 몇 개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고치려고 해도 이미 늦은 걸까요?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과 의식적인 노력 앞에서 뇌는 실제로 물리적 구조까지 바꿔가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습관이 무의식이 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무의식조차도 의식적 노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몸에 밴 것들을 바꾸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실험 결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미국 UCLA 행동변화연구소에서 1,5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게는 의지력으로 버티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고치자, 참자, 자제하자라는 정신력 중심의 접근법이었죠. 반면 B그룹에게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그 습관을 또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한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 거야 하면서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단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매일 간단하게 한 줄씩 기록해 보세요. 6개월 후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A그룹은 고작 18%만이 습관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무려 82%가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지력으로 참으려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인식하고, 바꾸고, 기록한 사람들이 거의 5배 더 많은 변화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이 연구를 이끈 제럴드 코헨 교수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습관은 의지력이나 자제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인 반복 기록이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성공한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첫째, 의식적 멈춤 연습을 시작하세요.
대화 중에 손톱을 뜯으려는 그 순간, 걸음이 점점 빨라지려는 그 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때 의식적으로 3초간 멈춰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지금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걸 알아챘다. 미국 예일 대학 신경과학과에서 뇌 스캔 실험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스스로 인식하는 순간 자동적 행동 회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 3초의 의식적 멈춤이 수십 년간 굳어진 무의식 패턴을 바꿔나가는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둘째, 반대 행동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두세요. 팔짱을 자주 낀다면? 이럴 때는 대신 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포개어 놓는다를 미리 정해두고 반복 실행하세요. 걸음이 너무 빠르다면 의식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걸어보세요. 하루에 단 3번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꿔도 충분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뇌과학 연구팀이 첨단 fMRI 장비로 뇌 반응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정확히 21일 후부터 새로운 행동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반드시 매일 기록하세요. 오늘 하루 몇 번 의식적으로 멈췄는지, 몇 번 새로운 행동을 실행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하버드 대학 행동심리학과에서 8개월간 1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기록을 꾸준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습관 개선 성공률이 무려 9.3배 차이가 났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적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 이 새로운 패턴을 계속 실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어를 매일 새겨넣는 행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스스로를 하루에 100번 다시 시작하라. 습관과 본성은 의지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확한 인식, 구체적인 실행, 그리고 꾸준한 반복 기록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바뀌고 결국 본성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고치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에 단 한 번만 그 순간을 인식하고 다르게 행동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6개월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의 언어, 손톱 관리, 불안한 손동작, 팔짱, 과장된 제스처, 악수 방법. 둘째, 미세 표정의 비밀, 가짜 미소, 우월감의 표현, 과도한 겸손, 책임 회피, 과장된 웃음. 셋째, 걸음걸이의 철학, 질질 끄는 걸음, 움츠린 자세, 빠른 걸음, 큰 보폭, 불규칙한 방향. 넷째, 말버릇의 진실, 자기 자랑, 대화 독점, 가짜 겸손, 상처 주는 농담, 비꼬는 말. 다섯째, 작은 행동의 의미, 이기적 선택, 약자에 대한 태도, 경계선 무시, 소통 자세, 배려심의 정도. 이 신호들은 처음에는 미세하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이 서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나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관계들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신호를 보고 사람을 피했던 적이 있다. 이런 습관을 가진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힘껏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이 소중한 연결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